네, 오늘은 2030 경기 미래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경기 미래교육 2030 경기 미래교육 자료하고 경기 미래교육의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이해 자료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이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2030 경기 미래교육 그죠? 비전은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라는 세 가지 비전이 있죠. 그래서 이 비전 제시 방법이 기존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육에 있어서 공급자 아니면 관, 주도의 용어를 사용했죠. 그쵸? 예를 들자면 요거를 관 주도, 공급자 주도의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학생의 본질을 찾는 교육, 그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비전과 용어였다면 2030 교육, 경기 미래교육에서의 비전은 그게 아니라, 그죠? 학습자 중심의 용어를 사용한 거죠. 학습자 입장에서는 나를 알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함께 가야 되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내일을 여는 교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경기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있죠. 뭘까요? 학생 중심, 그 다음에 뭐죠? 현장 중심이라고 하는 경기교육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용어를 그쵸? 가급적이면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향하는 바는, 그죠? 인간, 넓어져서 사회, 그리고 여긴 미래 교육이니까 미래, 그죠? 여기에 인간이라고 있다면 인간의 공간적인 확장은 바로 뭘까요? 인간의 공간적인 확장은 사회겠고요.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슨 확장? 시간적인 확장은 바로 무엇일까요? 미래겠죠. 여기는 공간이라고 한번 볼게요. 공간 또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2030 미래교육 간단하게 사실은 요거 외우고 학습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로 존중과 배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인간의 개별성이 존중받는 존엄한 인간이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확장된 공간은 정의로워야 하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평화로운 미래여야 한다. 그래서 2030 경기 미래 교육은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한다. 아까 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전은 뭐다? 나를 알자. 또 무엇이 있었죠? 함께 가자. 그쵸? 그다음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내일을 열자. 같은 방향이겠죠? 사실은
요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 함께 사회 공간의 확장 시간의 확장 내일을 열자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 공간의 확장 시간의 확장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비전 세 가지와 지향하는 바 세 가지가 결코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나를 알자는 곧 존엄한 인간이겠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이며 내일은 어떤 내일 평화로운 내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는데 학습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30 경기 미래교육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창 2020년에 만들었고 앞으로 10년을 좀 더 내다봐서 교육을 좀 바꿔보겠다. 체질 개선을 해보겠다. 단기적으로 하루살이처럼 매년 살지 않고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와 방향이 이전과 달라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공존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좋은 말이네요. 위기 상황을 겪으며 연대와 협력, 공존의 가치 강조되고 있다. 나와 공동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존배, 그렇죠? 존중과 배려,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넘어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학습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시 공간을 초월한 배움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렇죠? 교육의 본질,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 학생의 삶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죠? 학생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고유성과 다양성인 말 좋네요. 학생은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인간 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한 교육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은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니는 인간 자체로 존중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 계속 얘기하던 이게 뭘까요? 학생은 그쵸? 학생은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인간 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잠시만요. 계속 안 변하지? 네. 고유성과 다양성을 지닌 인간 자체로 존중받으면서 사실 이게 뭐예요? 존엄이죠, 존엄. 그쵸? 인간 존엄. 기존의 분절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표준화된 시간표, 학급 단위 학습, 교과서 등과 같은 획일적인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미래 사회는 요렇게 한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변화할 것이라고
미래 학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설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 산업 구조의 변화와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 증대.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렇죠? 노동력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부가가치 위주의 산업, AI 뭐 이런 산업, 그렇죠? 창의적 가치 창출 요구 증대되고 있다. 두 번째, 미래 사회는 교육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죠? 세 번째, 기술 융합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번째, 인구 구조가 급변할 것이다. 학령 인구의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도시의 인구 숫자는 늘어나거나 현상 유지를 하거나 살짝 줄어드는 반면, 그렇죠?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학령 인구가 급감을 할 것이고, 그렇죠? 다문화 학생들의 어떤 비율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며, 다양한 특성들이 있겠죠. 생태 및 환경의 변화, 다양한 학습의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볼게요. 2030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 시사점인데,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강화된다.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강화된다. 예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숫자, 그죠? 숫자로 봤다면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진다.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창업 기회 확대되고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을 강화하자. 그렇죠?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 기초학력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확대하자. 또 온라인 학습, 학교 밖 학습장 등 다양한 배움을 인정해주자. 학생 수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자. 기술 융합 초연결 사회에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자. 체계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인구 변화가 예상되니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래 학교를 운영해 보자. 환경 및 생태 및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후 위기, 감염병 등 생태 환경 및 전 지구적 문제 관심, 공존과 상생의 가치 증대. 다양한 학습 형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과 지역 사회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학교의 다양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렇죠? 색깔도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변화할 거니까 이 특성에 맞춰서 이런 방향을 잡고 미래 교육을 설계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어떤 질문점을 두고, 그렇죠? 이제 경기 2030 미래 교육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디서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란 무엇인가, 그렇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렇죠? 여기는 뭐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 학생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학생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협력하여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쭉 됐죠. 이게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 교육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학습 이력, 진로 등은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결정 과정은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결국은 무엇이다? 무엇을 배운다? 학습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맞춤형, 그쵸? 교육 과정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미래 교육 과정에서. 그 다음에 학교와 교육청 및 교육관계기관은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의 입장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흥미, 장래, 희망, 학습 이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그렇죠?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조력자라든지 아니면 코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로서 역할이 변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당연히 고교 학점제, 그렇죠?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로 가기 전에 공동 교육과정, 그렇죠?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한다. 학생의 흥미, 장래, 희망, 학습 이력, 진로 등은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생의 맞춤형으로 배워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도 한번 읽어보고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배우냐?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돌이켜보자면, 그렇죠? 이런 사각 박스 같은 박스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 앞에는 칠판이 있고, 가운데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죠? 나머지 학생들이 1열이 됐든 2열이 됐든 분단으로 앉던지 아니면 뭐 디귿자로 앉던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사가 가운데 있었다면은 사실은 지식의 흐름이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미래 교육에서는 이걸 지향하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 안에서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ICT 기반 스마트 학습 환경에서 자신의 학습 능력과 속도, 진도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스마트 학습 환경 나오니까 뭡니까? 스마트 그린 스쿨인가요? 그죠?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겠죠? 결국 환경 개선 사업이 이거죠. 스마트한 환경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라면 이 안에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겠죠. 이 안에서 학생 자신의 학습 능력, 진도,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다. 아까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는 뭡니까? 개인 학습자 맞춤형 교육 과정이었다면 어떻게 배울까에서는 뭡니까?
개인, 학습자 맞춤형 무엇? 학습. 그렇죠. 수업이 아니라 학습이겠죠. 학생 중심이니까. 학생은 개인별 맞춤 학습, 학생의 개인별 맞춤 학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를 이루어진다.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수업, 그죠? 등을 통하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 학생 개인별 맞춤으로. 또 어떻게 배우냐? 학생 주도성으로.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학습 이력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학생 개인별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아직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만들 예정이다. 무엇이다? GLMS. 경기도, 그쵸? 경기도 Learning Management System. 그쵸?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형 관리 시스템은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생의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개별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가도 이루어지고 피드백을 실시한다.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의 흥미, 장래희망, 학습 일정 진로들에 따라 교육과정이 그쵸? 구성이 된다.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그 다음에 자신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쵸? 아직 뭐 가칭인 것 같아요. 그쵸? 만들어서 학생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 관리해 주겠다. 2030 미래교육.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이거는 답이 그래도 좀 쉽게 정해져 있겠죠? 어디에서 배운다? 여기저기서 배운다겠죠. 그죠?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 제한적인 온라인 학습 등 지금까지 배움의 형태에서 벗어나, 그쵸?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은 배움의 경로를 다양하게 인정하는 요 말 좋은 말이네요. 개방적인 학습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을 다양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학생은 학교 수업 이외에 온라인 학습, 꿈의 학교, 몽실학교, 꿈의 대학, 지역 연계 체험 활동 등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합하여 성장을 위한 총체적인 배움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나아가 학생은 온라인에서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어디서 배울 것인가? 학교 밖도 인정해주고, 그렇죠? 촉진시켜주는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학교란 무엇인가?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이겠죠. 공간적인 개념. 시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사족을 늘어놓자면 이제 학교들
많은 학교들 교육계획서라든지 아니면 학교 홍보책자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홍보책자나 학교 교육서에다가 쭉 있고 땡땡 중학교, 땡땡 고등학교 무슨 학교 계획서 써 있고 여기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 학교 건물 사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건물 사진. 그렇죠? 뭐 시기에 따라서 뭐 눈 덮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학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겠죠, 사실은 학생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쵸 학교 홍보 자료라든지 교육계획서 같은데 물론 이제 초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좀 제공 해결 동의를 한다면 환한 학생들의 모습, 밝은 학생들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학교 계획서, 학교 홍보 책자 사실 이런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학교란 무엇인가?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다양한 교사들을 만나며 배움을 넓혀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그렇죠. 이제 중요한 말 나오네요.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총체적, 홀리스틱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시공간 조월, 학생들 시공간 조월 총체적 배울 수 있도록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안내하고 지원한다.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학교는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렇죠?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책임성, 윤리성, 공동체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좋은 말 많이 들어가 있죠.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생각해보고 너에 맞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너 책임져. 윤리적으로 해. 다 같이 해.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시민.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와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이자 학생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 좋은 말 아까 나왔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생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좋은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학교는 그렇죠? 그리고 그죠? 학교는 학습센터가 돼야 된다. 어떤 학습센터? 도와주는 학습센터. 무엇을 도와주는 것? 학생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학습센터가 돼야 된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교와 지역사회로 다양하게 구성되면서 획일적인 학년제와 학급제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난다. 수업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시간표의 개념이 학생이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로 바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고교학점제겠죠. 물론 학생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 뭐 학습센터, 막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학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물론 입시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자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대부분 필수 교육과정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보자.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2030 미래교육의 비전과 지향인데 아까 알아보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 제대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나의 존재와 가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엇을 잘하나, 내가 뭘 배워야 되나, 어떻게 배워야 되나, 공동체와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2030 경기 미래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나를 알자는 학생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이게 뭐예요? 존엄이죠. 2020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는 존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학생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도전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다각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의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을 주도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죠?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여기 나와 있네요.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지향점은 그렇죠? 네. 존정평, 존엄, 정의, 평화. 개인에게는 존엄, 그 다음에 사회는 정의, 미래 사회는 평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이다. 공평한 기회,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이거 나름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 우리 예전 교육에서는 과정만 공정하면 됐어요. 과정만.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과정만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결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받아야 되고 그 수준을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죠. 공평한 기회,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평화로운 미래,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큰 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이걸 어떻게 미래의 모습인데 그렇죠? 미래의 모습인데 한번 볼게요. 학교란 학생은 학교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배웁니다. 학생은 학교 온라인 마을에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 공간, 시간 다 되네요.
온라인에서 학습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되어 진로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다. 초중고 통합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을 뛰어넘어 자신의 성취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 과정 내용과 운영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학생은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 경기도 교육과정 2020 경기도 교육과정에 과격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년과 학급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은 사라집니다. 학생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학생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학생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에 맞는 개별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학습자 주체가 되는 학습 환경으로 변화한다. 그죠?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과 속도에 따라 학습한다. 학생은 온라인에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개별 학습을 합니다.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 GLMS인가요? 통해 학생의 학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학습에 대한 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이 누적되면서 학생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 학생은 경기도형 학습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간표, 수행, 평가 준비물을 확인하고 출결 등록한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좋기는 한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점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직 학부모님들은 담임선생님이 모든 걸 다 부모님들처럼 해주길 바랐는데 이게 그렇게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멘토교사, 지도교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학생이 신청 안 하면 너무 소외받지 않을까? 지금 담임선생님이 불러다가 지도해주고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학습 공간, 가상과 현실의 연결을 통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배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설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됩니다. 좋아요. 교육 행정과 교사의 역할도 학생을 중심에 둡니다. 역할이 계속 변할 겁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에서 교사들이 협업하여 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습 이력을 관리하면서 잘 코치하는 선생님,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상담하는 선생님 등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다양해집니다. 이것도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거 연구 보고서 나온 거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네, 한 15페이지 되는 어떤 짧은 형태의 경기 2030 경기 미래교육이기는 한데 그래도 요거 한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30 미래교육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